환경 호르몬과 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도 지금 빨래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빨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제 쓰는 거를 그 기준을 어떻게 사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세제 사는 기준은 그냥 그때는 두 식구였기 때문에 가격 대비 향이 좋고 그리고 인지도가 좋은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샀었고, 집에서 못하는 그런 그 니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블라우스 같은 거 그런 것들 무조건 저는 이제 세탁소에 맡기고 한 달에 저는 그때 유니폼을 입었을 때이기 때문에 유니폼도 이제 다 그 세탁소에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세탁소 비용이 한 3, 4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메이의 그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많은 그 정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런 세제나 환경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뭐 환경을 깨끗이 한다 이걸 넘어서서 내 건강까지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타일러가 환경에 대한 이런 이제 의견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이라는 아주 짧은 콘텐츠로 유튜브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화학세제 사용을 줄이자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화학세제를 왜 줄여야 되냐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성분 때문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계면활성제. 세제는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역할을 못하죠. 왜냐면 그 이제 때는 대부분 기름 성분이죠. 우리 예전에 그 산업화가 되기 전에 어떻게 빨래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개울가에 가서 두드리시는 그런 세제 안 쓰고 두드리면서 그냥 빨래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만 두드리기만 해도 빠졌는데, 지금 왜 세제를 쓰게 되냐면은 우리의 때가 거의 기름기이기 때문이에요. 기름기는 물하고 안 섞이니까 당연히 이 물과 기름기 사이를 이렇게 녹여서 빼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계면활성제고, 이 계면활성제가 농도가 높게 되면은 이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이 자연으로 흘러가면은 거품 발생으로 햇빛과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물이 그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다시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런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 상식인데, 근데 이 계면활성제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토피, 천식, 비염이 이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용품의 대부분이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1920년대부터 석유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세제라든지 옷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이런 물통조차도 핸드폰 이런 물질 모든 게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싸고 많이 우리가 이런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게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석유를 이제 우리가 캐내게 되면은 온도에 따라서 추출을 할 때 나프타에서 분해 정제 추출한 것이 합성 세제나 합성 계면 활성제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샴푸나 각종 세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왜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냐면은 피부막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왜 피부막을 녹이냐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계면활성제가 기름하고 물의 장력을, 표면 장력을 없어지게 해서 이제 이 기름때를 뺀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면활성제는 천연으로 만든 수도 있고 합성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천연으로 만드는 거는 양도 적고 비쌀 수밖에 없죠. 양도 많고 싼 거는 합성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를 많이 쓰는데, 이 계면 활성제가 이제 석유이기 때문에 자연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분해되지도 않죠. 그래서 생물의 생체 메커니즘을 파괴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물로 농도를 옅게 해도 계속 계면 활성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사람 체내에 침입해도 계속 분해되지 않고 세포에 대해 계면 활성 작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포막 이제 이 피부가 우리 이제 몸의 전체 표면을 덮고 있죠. 이게 인지질이라는 그 두층의 기름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계면활성제가 여기에 피부에 남게 되면은 기름층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닦으면서 이 기름층이 되어 있는 인지질을 파괴를 해버려요. 세포막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막은 그냥 세포막이 아니고 세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거든요.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이제 먹고 우리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그 면역도 좋게 하고 활동도 하고 생명도 유지하게 하고 성장도 하게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세포막이 파괴돼 버리면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밀어내고 나쁜 것을 막 들여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이로 들어온 나쁜 물질들이 혈액으로 흘러들어서 체내를 순환하면서 닿는 곳마다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포를 가지고 배양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세포를 계면활성제에 노출을 시켰더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까만 애들이 정상 세포인데 이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이 세포막들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터져버리죠. 이 터져버리게 되니까 여기 안에 있던 세포 안에 있던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쁜 것들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진한 색깔이 되는 세포들이 흐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핵막만 남은 상태 세포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좀 잔병 치레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세제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파괴된 세포가 정상적으로 그 세포 분열을 했을 때 그 세포 분열은 A가 A를 복제하듯이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되면은 건강한 상태겠죠? 근데 이렇게 망가진 상태가 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포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당연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타일러가 화학세제와 이별을 해라. 그게 우리 몸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일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친환경 세제도 만들어 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초록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해성이 높은 화학 성분을 확인하고 이제 친환경의 마크가 되어 있는 뭐 세제를 써라 이런 이제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초록놀이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이 친환경 인증 마크를 주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있긴 있겠죠. 그리고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SBS 스페셜 10년도 전에 나왔던 SBS 스페셜에서 나왔던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화면에 아기가 누워 있죠. 푸에르토리코에 1살 정도 된 아기예요. 이 아이의 젖가슴이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외국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성도숙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여자아이는 9살 6개월인데 뼈나이가 12살 13살인 거예요. 12살 13살의 뼈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아이의 성장은 이미 3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3년의 성장이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성조숙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여자아이들만 걱정인가? 이거는 왜 이렇게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우리가 조금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분도 우리 임신했을 때 가장 조심하지 않나요? 우리 내 몸을 뭐 먹는 거, 보는 거, 모든 것들을 가장 조심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임신했을 때 과자도 안 먹을 만큼 굉장히 조심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잠복고환인 거예요. 아니다, 요도하열인 거예요. 요도하열이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맘카페 가면 잠복고함 요도하열 굉장히 아주 흔하게 저는 그때 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승원이 낳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맘카페 굉장히 이제 그냥 눈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남자의 성기가 요렇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요도죠, 요도. 고환이고. 근데 이 요도라는 거는 뭐 소변도 나오고 이제 정액도 나오는 그런 길인데 정상적으로 끝에 있어야 될 요도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내 아이의 고추가 작느냐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도하열 때문에.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와 이 항문의 길이는요. 남성은 여성의 2배가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도하열이 되면은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도하열인 아들을 낳은 엄마들을 조사해 보니까 임신 중인 엄마들의 프탈레이트 레벨이 높으면 남자 아기 AGD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거리가 들어갔네. 네, 확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예전에 동물 실험에서 나왔던 게 이제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기 8개월짜리 남자 쌍둥이거든요. 이 아이들 왜 병원에 있냐면 둘 다 요도하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왔는데 8개월짜리가 마취시켜서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근데 사람들도 재밌는 건 수술해서 장난. 괜찮아지면 끝이잖아. 뭐 괜찮아지면 되지. 뭐 좀 길게 빼가지고 하는 건 수술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왔는데 이 선생님 말씀도 고추가 발생 과정에서 좀 여성화됐다고. 정상적인 남성으로 쭉 자라줘야 하는데 중간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고추가 완전하게 남성화하지 않고 약간 여성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과연? 왜 임신 상태에서 남자아이가 왜 중간에 여성화가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3개월 때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 줄 알고 3개월까지 키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에 음경과 고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여성이 될 것인지 남성이 될 것인지. 그래서 뭐 음경과 이제 고환을 없애고 이제 그 여성의 그런 생식기를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어렵죠. 근데 이게 다 환경 호르몬에 의한 것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리고 그 환경 호르몬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많은 곳에서 와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세제가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뒤에서도 말씀드릴게 여기는 미국의 케이프타운이라는 동네예요. 여기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방암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할머니, 어머니 모두 유방암이고 친구 어머니도 유방암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하수를 먹지 않고 생수를 먹고 생수로 요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이 마을은 그 이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 합폐수를 바다로 흘려 보내지 않고 지하수로 다 그냥 이제 흘러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하수로 내려가는 그 물이 다시 내려간 그 오물들이 화학물질이나 여러 가지 합폐수 생활 가수들이 다시 이제 물과 만나서 그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게 정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시 내 몸에 들어올 수밖에 물도 마시고 우리는 요리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 뭐가 있냐면 노닐페놀이라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어요. 물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지속적인 환경 오염 물질인데 노닐페놀은 뭐냐면 세제 계면 활성제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물질이에요.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네. 여기 보면은 그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활성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계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 및 제노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 아주 소량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좀 있으면 호르몬에 지금 영향을 받을 때여가지고 사실 컨디션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그런 때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건 호르몬이고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찔 수도 있고 성장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도 면역이라든지 그리고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인공적인 그런 물질이 대신 역할을 해버리니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유방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신 과정에서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이 성의 그 완전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면 그랬죠. 아이가 임신 중에 여성화된 거라고. 6주에서 12주 정도의 임신 상태에서는 이 성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남성과 여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이 될 때 이제 모체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남자아이가 되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자아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남성 호르몬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8, 90% 정도의 남성 호르몬을 받고 있다가 나머지 그 20%가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들어올 자리를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남자가 되지 못하고 아까처럼 여성화가 돼서 중간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 호르몬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환경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활성, 유사한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보면은 1살짜리가 가슴이 나오고, 네, 9살짜리가 벌써 12살, 13살에 성이 빨리 이제 그 진행이 된 거는 이것 때문인 거죠.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에 얼만큼 필요하냐면요. 여기 이 환경 호르몬의 반격이라는 책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감자칩 10톤이 어느 만큼인지 솔직히 저도 감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럭 한 뭐 4.5톤 트럭 한 두 대 정도 생각하면은 그 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감자칩에 소금 알갱이 하나 있죠. 그만큼만 있으면은 호르몬은 역할을 다 해버려요. 그 우리 몸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제에 들어있는 노닐페놀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에스트로겐 자체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키우든 뭐 나무를 키울 때 필요한 영양만 있으면 이 안이 잘 자라지만 과도한 영양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에 딱 필요한 진짜 10톤의 감자칩에 소금 한 알갱이만큼의 호르몬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몸은 더 작잖아요. 그 아주 소량인데, 근데 이런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추가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몸에 이런 이제 그 자극을 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암을 빨리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은 늘 사실 암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 자체 항산화 작용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면역을 잘 조절하는데 이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앞에처럼 유방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사시는 유방암 걸리신 분은 아무 세제는 절대 사지 않는다고. 첨가물이 없는 자연 성분의 세제만 사용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성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 물론 이게 10년 전 얘기라서 지금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정보를 듣지 않았으면은 저도 이렇게 살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저도 거의 세제에 대한 뭐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제를 쓸 때 진짜 그 엄청 큰 그 숟가통 있죠. 이게 세제 스푼을 이제 2스푼씩 넣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끔찍하더라고, 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 정량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좀 많이 넣는다. 많이 넣으면 빨래가 잘 될 거니까, 거품이 좀 많이 나면 잘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섬유유연제를 쓰죠. 섬유유연제는 우리가 이제 섬유를 부들부들하게 정전기 없이 입을 수 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콸콸콸콸 붓게 되는데, 넣은 다음에는 헹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 저도 예전 손빨래 할 때는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섬유 유연제 안에 오히려 더 이런 화학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특히 지금은 이제 예전에 그런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경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세 플라스틱도 이 섬유 유연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분의 얘기가 저는 남일 같진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탁물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대로 노닐페놀이 그 케이프코트 그 시에 사시는 분들의 만큼의 노닐페놀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다른 나라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생필품, 아메 세제에 대해서 왜 쓰는가에 대한 생각은 전 여기서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 철학, 기준 이런 것들이 저는 평생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애용자가 된 건데, 환경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킨다는 건 사람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친환경을 썼을까? 왜 이런 제품을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을까? 1959년도는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은 전후 그거 한다고 바빴어요.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뒤처리를 한다고 바쁠 때이기 때문에 유기농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59년도는 산업화가 있고 한차 이런 산업화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산업화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냥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제이와 리치라는 아메 창립자 두 분이 미시건주 에이다의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렸을 때 그 두 분이 아주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던 하늘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이런 곳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을 59년도 그 당시에 보니까 자기 아이들과 자기 손주들은 과연 우리가 살았던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이제 좀 희뿌해졌고 이제 강도 거품이 나는 그 이제 물고기도 둥둥 막 죽어서 배를 까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를 보니까 아, 가정에서 쓰는 세제들이 문제가 되는구나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쓰는 세제를 우리가 큰 게 아니고 그 세제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시 옛날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에서 그런 그 개인적인 동기가 이제 아메이가 이제 시작하게 된 그건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제품은 에롯이라는 액체 유기세제인 거예요. 이 비누는 자연 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인산염이나 용해제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세제였고 그 이후로 그 이제 만들어지는 뭐 세탁 세제라든지 뭐 이제 그 뭐죠? 디시드랍스라는 식기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으로 대부분 자연 분해성 제품이고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시키는 것만으로도 세제 통도 줄어들고 운송비도 줄어들고 운송을 하면서 그 뿜어내는 이제 운송 차량의 배기가스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품의 용기도 자연 분해성이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1959년에 시작된 이 회사가 89년도에 UN 프로그램 상이라는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이런 환경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이분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창립자의 행동이었던 거죠. 상을 받고 나면 와 너무 우리 이거 인정받았어. 이걸로 마케팅 확 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진짜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상을 통해서 진짜 이 상에 이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조 시설이 돼 있는가를 다시 봤더니 부식성이 이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 몇몇 가지를 이제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 거지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만 바로 제품의 이 생산 라인을 즉각 중단시킨 거죠.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정이에요. 기업의 그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이 이윤을 포기하고 이 도덕성에 더 중심을 두고 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으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쓴 소비자들을 위한 그 깨끗한 양심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59년도 제일 처음 만들어진 에로시가 지금 또 사용되고 있죠. 에로시로 우리는 너무 많은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표면 뭐 바닥도 닦고 뭐 상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아직까지 60년이 넘은 이 세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아메이 세제에는 아메이가 인증하는 독자 개발 포뮬러가 있습니다.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고 이거는 이제 강력한 세정과 이제 생분해성 그리고 피부과 테스트라는 이런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세제의 피부과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그만큼 우리 아기들 그리고 이제 아토피라든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체 인증뿐만이 아니고 제3자 객관적 인증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세이퍼 초이스라는 인증이에요. 세이퍼 초이스는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EPA라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주는 인증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제품 대비 까다롭게 선정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의미한다. 그런 거 있죠. 친환경인데 근데 얘는 좀 때가 덜 벗겨지지만 친환경이라서 그냥 만족하고 써. 이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메이 제품은 친환경이기도 하고 그 세정 성능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정 기준에는 요런 이제 뭐 재료 검사를 한다든지 성능 검사, 포장재 검사, pH 검사, 위해 항물질 검사 요런 기준을 통과했을 때만 이제 요런 이제 인증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세이퍼 초이스를 받은 인증을 받은 게 뭐 아메이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이퍼 초이스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데 다른 데 블로그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아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